북한군 육사단장 방우산 소장은 고창을 점령한 15연대는 영광을 거쳐 나주 방면으로, 예비대인 13연대는 영광에서 함평 방면으로, 전주를 점령한 후 신태인 일대에 집결해 있던 1연대는 장성 방면으로 진격시켰습니다. 7월 24일 미명 1개 포병대대와 1개 SU-76 자주포 대대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 1연대가 장성갈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시영 소령이 지휘하는 26연대 일대대는 북한군의 포격을 받고 순식간에 방어선이 붕괴되었고, 전남 전투경찰도 각계 분산된 상태로 광주 방향으로 물러났습니다. 당시의 전투 상황에 대해 조시영 소령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적의 총성이 갈제 바로 남쪽에서 들려왔으므로 적주력이 후방까지 침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는 적을 돌파하기로 결심하고 적의 포위망을 뚫고 산을 넘어 백양사에서 부대를 수습했습니다. 백양사에 200여 명의 병력이 집결했지만 탄약과 식량이 바닥나 더 이상의 전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조시영 소령은 군번 없는 신병들을 귀가 조치했는데 돌아간 사람은 대여섯 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남았습니다. 이후 대대는 백양사를 떠나 순천으로 이동하기 위해 옥과로 갔는데 순천 방면 퇴로가 막혀 있어 곡성과 구례를 거쳐 봉두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봉두산에서 유격전을 펼치고 있던 곡성경찰서 경찰관 60여 명과 합류한 후 미군의 포격을 피해 야간에 백운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중에 북한군 모터사이클 2대를 격파했고, 백운산에 들어가서는 간전면 일대에서 바로 하는 지방공비들과 교전하다가 다시 지리산을 넘어 산청, 의령, 함안을 거쳐 마산에 도착했습니다. (7월 24일) 새벽 장성갈제를 넘어 국군 방어선을 돌파한 북한군 1연대 주력은 10시에 장성을 점령한 후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담양으로 진격하고 있었고, 15연대는 영광을 점령한 후 나주로, 13연대는 영광에서 목포를 향해 각각 진출하는 중이었습니다. 북한군 1군 단장 김웅 중장은 전남에서의 진격 속도를 높이고 점령지를 장악하기 위해 북한군 6사단의 2개 해군 육전대대, 2개 경비대대, 독립보병연대를 배속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 지역에는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로 편성된 북한군 6사단, 고속기동부대인 603 모터사이클 연대 외에 해군 육전대 2개 대대, 경비대 2개 대대, 독립보병연대 등이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7월 23일) 광주로 진입한 북한군은 국군을 추격하면서 화순으로 남진했습니다. 화순 너릿재에서 국군의 철수를 엄호하던 경찰은 북한군 선봉부대가 너릿재 아래로 접근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각 사격을 가했으나 곧이어 전차를 동반한 북한군 후속부대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고 화순을 거쳐 벌교로 철수했습니다. 북한군은 24일 08시에 화순을 점령하고 계속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영광으로 진출한 북한군 15연대 주력은 23일 저녁 나주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고 23시에 사막리까지 진출했습니다. 사막리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국군은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사력을 다해 일단 저지했으나 24일 07시에 다시 시작된 북한군의 파상적인 공격을 받고 탄약이 고갈되면서 진지가 돌파되어 분산 철수했습니다. 사막리 방어진지를 돌파한 북한군은 전차 한 대와 장갑차 10대를 앞세우고 국군을 추격해 24일 오후 나주를 점령했습니다. 나주에서 남진한 북한군은 전차 3대와 2개 중대를 영암 방면으로 투입하고 목포에 이르는 국도에는 2개 중대 규모의 병력과 전차 및 장갑차 1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7월 24일 14시 북한군이 영암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자 영암을 경계하던 경찰은 4km 남쪽인 월출산으로 물러나 유격전을 전개하다가 해남으로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남 동쪽 2km 지점인 우슬제에서 해남경찰서 경찰과 합류하여 북한군을 저지하기도 했으나 결국 북한군의 포위 공격을 받고 산길을 따라 우슬제 동쪽 10km 지점인 도안만으로 철수하여 15시 30분에 어선을 이용해 청산도로 철수했습니다. 북한군 6사단 예하부대들은 거의 동시에 해남, 강진, 장흥 일대를 점령했습니다. 7월 24일 14시 30분 목포로 접근하는 북한군이 포착되자 목포를 경비 중인 해군경비부와 경찰은 북한군이 도착하기 전인 15시에 LST로 철수했습니다. 급하게 철수하는 과정에서 목포항에 보관된 정부미 일부를 반출하지 못해 북한군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7월 24일 19시 순창에서 남진한 북한군이 곡성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22시에는 순천 북쪽 28km 지점인 주안면 광천리 일대까지 북한군이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례군 신월리에 배치되었던 경찰은 급히 순천으로 철수했으며 곧 명령에 따라 광천리에서 남진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투입되었습니다. (7월 24일) 남원을 점령한 북한군은 동쪽인 운봉 그리고 남쪽인 곡성과 구례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성에는 방어병력 없이 소수의 경찰들만 남아 있었고 구례 신월리에는 임실에서 철수한 이영규 부대가 병력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국군 방어병력은 구례와 순천, 벌교에만 배치된 상황이었으며 축차적으로 전선에서 철수하게 된 전남편성광구 사령부 예하 각 부대가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으나 전력이 미미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입장에서 구례와 순천은 경남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지였고 국군 또한 이곳을 조기에 실함할 경우 퇴로가 차단되어 파국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육군본부는 이러한 작전상의 중요성을 감안해 시급히 남원과 순천 사이를 확보하라는 작전명령 65호를 7월 24일 15시에 하달했습니다. 하나. 적은 전라 남북도를 교란한 뒤 곧 경상도로 침입할 기도이므로 군은 미군 부원시까지 현 전선을 확보하려 한다. 둘. 이응준 소장은 미군이 부원할 때까지 예하 군경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순천, 남원 간 요충지를 확보하라. 셋. 민기식 대령은 예하 6해군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구례 북쪽 요충지를 확보하라. 넷. 양 부대는 적 전차의 전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전차호 구축 및 교량 파괴 등 방책을 다하라. 육군본부는 운봉, 구례, 순천을 잇는 라인이 북한군의 진출을 지연시키는데 가장 좋은 요충지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방어를 강조한 것이었으나 이 같은 조치는 희망사항의 근거에 결의만을 앞세웠을 뿐 실제로는 핵심 거점조차 방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 6사단 1연대는 24일 오전 남원에서 기동하여 구례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구례에는 전남경찰 나고병력 일부가 구례경찰서 경찰병력과 합류하여 경계초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북한군 선두부대가 접근해 교전이 시작되자 전남경찰 보안과장 손성민 총경이 지휘하는 경찰부대는 구례를 포기하고 이영규 부대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용두리로 물러났습니다. 구례를 점령한 북한군은 이영규 부대가 용두리에 배치된 사실을 탐지한 듯 곧바로 용두리를 향해 포격을 가하면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규 부대는 보유한 전력으로 북한군을 지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경찰대대와 함께 19번 도로를 따라 화개장터로 철수했습니다. 국군이 후퇴하자 북한군은 선발대를 투입해 후퇴하는 국군 부대를 차량으로 추격하게 하면서 주력은 부대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이영규 부대의 김필상 소령은 북한군 선발대가 차량 3대에 분승해 접근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대대를 지휘하는 손성민 총경에게 즉시 화개천 교량을 절단하라고 지시했으나 이 지시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북한군이 교량을 건너 화개장터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김필상 소령은 병력을 화개파출소 돌담에 은밀하게 전개시킨 다음 북한군이 지근거리까지 접근하도록 기다렸다가 일제 사격을 가했고 북한군은 불의의 기습에 대응하지 못하고 전멸했습니다. 차량도 전부 다 파괴되었고 겨우 서너 명만 부서진 차량에서 빠져나와 탈출했습니다. 곧이어 북한군 주력 부대가 압박하여 왔으므로 전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가 2시간 동안 산길을 걸어 15시에 하동에 집결했습니다. 수습된 병력은 150여 명에 불과했는데 대부분의 신병들이 이동 중 낙오했거나 이탈했고 학도병 8명이 전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한군 13연대와 15연대는 고속기동부대인 603 모터사이클 연대와 함께 광주, 나주, 목포를 동시다발적으로 점령하고 보성 일대에 집결해 순천을 목표로 진격하고 있었고 구례를 점령한 1연대가 남하하기 시작하자 순천은 세 방향에서 북한군 위협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전남편성광구 사령관 이응준 소장은 7월 23일 밤 구례와 순천의 방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지휘소를 광주에서 순천으로 이동하는 즉시
각지에서 물러난 경찰 1,500여 명을 수습하여 3개 대대의 전투부대를 편성했습니다. 24일 이른 새벽 1개 대대를 구례군 신월리로 1개 대대를 장흥군으로 각각 출동시켜 동남진 중인 북한군을 저지하도록 했고 1개 부대는 신편 5사단 사령부를 따라 벌교로 이동한 보병 90명과 함께 순천 서북쪽 12km 지점인 학구리로 진출시켰습니다. 7월 24일 은석표 소령이 보병 30명과 경찰 1개 소대를 이끌고 순천으로 와서 헌병참모 홍순봉 소령과 헌병장교 박창록 대위와 함께 병력을 수습하여 방어전을 펴다가 북한군의 강력한 압박에 밀려 7월 25일 12시에 순천 북쪽 365고지로 이동했습니다. 순천을 방어하는 전투 병력은 이것이 전부이고 경찰 500여 명이 집결해 있기는 했으나 탄약이 떨어져 쓸모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전남 편성광구 사령관 이응준 소장은 여수에서 15연대 3대대 병력과 함께 정부 자산을 소개하고 있던 김병희 중령에게 순천 방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김병희 중령은 선적 작업을 김종호 소령에게 위임하고 탄약 한 상자를 지프에 싣고 순천으로 달려갔습니다. 25일 12시 순천에 도착한 김병희 중령은 우체국의 지휘소를 개설한 이응준 소장을 찾아가 하동대교가 파괴되는 등 퇴로가 차단된 시점에서 여수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조언한 후 365고지로 이동해 휴대한 탄약을 박창록 대위에게 전달했습니다. 훗날 당시의 상황에 대해 김병희 중령이 증언했습니다. 이응준 소장의 지휘소인 우체국과 시내에는 도합 500명이 넘는 경찰관이 있었으나 365고지에는 30명의 병사가 박창록 대위 지휘하에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소수의 병력이 일부 경찰과 합류하여 순천 방어에 임하고 있을 뿐 각지로부터 철수한 경찰들은 탄약이 떨어져 오합지졸의 상황이었습니다. 순천을 방어하는 군경 혼성 병력은 일개 중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었고 그나마 사기도 극도로 저하되어 북한군이 나타나기만 하면 임의로 전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북한군 모터사이클 부대가 벌교에서 순천으로 접근하고 있는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전남 편성광구 사령관 이응준 소장을 비롯한 참모요원들은 순천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축차로 물러났으며 이로 말미암아 365고지에 배치된 병력은 퇴로가 막히게 되어 각자 북한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습니다. 박창록 대위는 365고지에서 북한군과 교전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북한군이 남쪽으로 진출하여 협공당할 위기에 부딪히자 순천을 우회하여 광양 쪽으로 철수했고 며칠 만에 해안으로 빠져나와 민간 선박을 타고 삼천포로 철수했습니다. 김병희 중령은 시내에 북한군이 진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지에서 내려와 지프를 타고 가다가 전방 100m 지점에 나타난 모터사이클 부대로부터 집중 사격을 받고 지프에서 내려 근처의 인삼밭으로 숨었습니다. 여기서 나고한 병사 3명을 만나 함께 개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북한군의 순천 점령에 대한 김병희 중령의 증언입니다. 저는 이때 3명의 병사와 같이 순천 철도국 뒷산에 이르렀는데 시내 곳곳에는 북한 인공기가 올라가 있고 여수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적의 사이드카 부대가 거리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농민으로 가장하여 14시에 순천을 탈출해 남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순천이 피탈되자 이영근 준장은 순천에서 철수하는 경찰 병력을 수습해 급히 승주군과 여천군의 경계 지점인 월산리와 앵무산을 연결하는 능선에서 방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기식 부대가 남원에서 운봉으로 밀려나 있고 이응준 소장이 순천에서 북한군의 포위 공격을 받고 순천을 빠져나간 직후인 7월 25일 15시 육군본부는 호남 지역의 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비현실적인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은 적을 격파하고 광주를 확보하려 한다. 민기식 대령은 예하 부대 및 오덕준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남원, 곡성, 광주로 전진하여 그 지역을 탈환하라. 이 같은 육군본부의 명령에 대해 민기식 대령이 훗날 수레한 내용입니다. 육군본부로부터 수령한 작전명령은 언제나 실제와는 맞지 않는 것이어서 실천에 옮길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육군 수뇌부가 호남 지역의 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또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월 25일) 순천을 점령한 북한군 육사단장 방우산 소장은
603 모터사이클 연대와 포병대대의 지원하에 13연대와 15연대를 진주 방면으로 진격시키면서 1연대에 여수로 남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북한군 1연대는 주력을 1개 고사포대대와 함께 여수 방면으로, 나머지 1개 대대를 1개 포병대대의 지원하에 하동 방면으로 각각 투입했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이 재개되면서 여수 북쪽에서 방어하는 군경이 큰 피해를 입자 이응준 소장은 전력 차이로 인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병력을 월산리로 철수시켰습니다. 이응준 소장은 여수로 집결한 경찰 병력을 재편성하여 여수 방어를 모색하면서 전날 여수로 복귀한 김병희 중령을 비롯한 장병들과 대대 규모의 경찰 혼성부대를 26일 05시 30분에 여수 북쪽 석천사 능선에 전개시켜 북한군을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북한군 1연대는 국군이 방어진지를 구축할 틈도 주지 않고 신속하게 공격을 계속해 06시에 여수로 진입하면서 경찰대대와 총격전이 벌어졌고 북한군의 강한 압박에 여수가 피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에서는 15연대 3대대가 연대장 김병희 중령의 직접 지휘를 받으면서 정부미를 비롯한 정부 자산을 반출하기 위해 선적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15연대 3대대장 김종호 소령은 부대 편성 임무를 부여받고 7월 10일 임관한 육사생도 1기생과 호국군에서 현역으로 복귀한 장교들을 중대장으로 임명한 후 학도병 등 신병 700여 명을 징집하여 옛 14연대 주둔지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으나 여수가 위기에 봉착하자 여수에 보관 중인 정부미를 비롯한 군수물자 등을 반출하기 위한 선박 적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철야로 작업을 수행하여 25일 아침까지 창고에 있는 전량을 급파된 해군 수송선에 탑재할 수 있었고, 또한 전주, 남원, 광주 등지로부터 소개된 다량의 물자를 반출하는 것도 지원했습니다. 국군 15연대 3대대는 정부자산 반출 작업을 거의 마칠 무렵 상황이 급박해지자 06시 30분에 대기 중인 함선으로 대피했습니다. 군경 혼성부대는 이응준 소장의 기대와는 달리 그다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방어진지가 붕괴되었고, 전남 편성광구 사령부와 경찰병력 600여 명은 북한군의 포탄이 시가지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해군이 지원한 LST 문산호에 탑승하여 백두산호의 어무를 받으면서 26일 07시 30분에 여수항을 출발했습니다. 북한군 6사단은 1950년 7월 16일 호남 지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여 7월 24일에 남원, 25일에는 구례와 순천을, 26일에는 여수를 차례로 점령함으로써 호남 지역 전체를 11일 만에 점령했습니다. 전남 편성광구 사령부는 마산으로 이동하는 즉시 해체되었으며 신편 5사단 사령부는 서북 청년단원 150여 명과 함께 고흥군 도양면 봉암리에서 욕지도로 이동하여 부대를 정비했으나 이 과정에서 지휘관인 이영석 대령이 일본으로 피난하려 한다는 모략을 받게 되었고, 특무대장 김창룡 중령의 보증으로 해명이 되었으나 이영석 대령이 이 일로 크게 낙담하여 병력을 해산시켰습니다. 북한군은 서남부 전선에서 호남과 영남의 경계를 이루는 덕유산, 지리산, 백운산 선으로 진출한 후 남북으로 이어진 험준한 산맥을 가로지르는 4개의 통로 중 가장 북쪽에 있는 장수군 장계명과 함양군 아니면 사이의 도로에 4사단을 투입하고, 그 남쪽에서는 진주와 마산을 목표로 6사단을 계속 진격시켰습니다. 국군은 장수군 장계면에서 함양군 아니면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단 한 명의 병력도 배치하지 못했고, 남원 운봉 함양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남원에서 물러난 민부대가 북한군과 접촉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례에서 하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이영규 부대가 소수의 병력으로 지연전을 감행하고 있었고, 순천에서 하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완전히 무방비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7월 25일 전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을 영남 서부 지역으로 급파하면서 민기식 부대와 이응준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영남 지역으로 진출하는 북한군 6사단을 저지하게 했으나 이것은 그저 임기응변의 지시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미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7월 24일에야 비로소 전선 서측이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전 방어전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재편성 중이던 미 24사단을 서남부 전선으로 급파했습니다.